자, 이번 시간은 이제 급여 개초가 임금 일액이다. 이제 그래서 그 소정 급여 일수를 이제 정했으면 해당된 기간만큼 뭐 하자?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디귿반. 디귿반의 급여, 이 디귿반은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 일액. 자, 기준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해당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되는 만큼을 지급하게 되네. 그래서 A번. 자, 구직급의 산정 기초가 된 임금일액 이하 이걸 뭐라 하더라? 기초일액. 그러면 임금일액이란 지문하고 뭐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임금일액이란 지문은 또 같은 의미에 뭐가 있다? 기초일액. 같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부분을 해서 뭐 기초일액 따로 임금일액 따로가 아니라 임금일액이라는 표현에 다른 표현이 뭐가 있다? 기초일액이라는 이 지문이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임금일액은 수급 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무슨 임금을 합니까? 평균 임금으로. 그래서 자, 그러면 디귿번 A번 이 임금일액은 무슨 임금이 기준입니까? 여기는 평균 임금.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구직급여 임금일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A번. 자, 이 임금일액은 특정의 어떤 단서 요건이 나오지 않으면 구직급여 이 급여 임금일액 무슨 임금이 기준인가요? 평균 임금이 기준이 되는데 혹시 B번만 잠깐 볼게요. B번. B번은 이제 보니까 B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는 그 통상임금을 뭘로 합니까? 기초일액으로 한다라고 이제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특정의 단서를 조절하는 임금일액은 무슨 임금으로 가셔야 돼요? 평균 임금. 뭐 단서에 따른 건 물어본 적이 없고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것은 이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원칙 무슨 임금이 기준인가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그래서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C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균 임금은 어떻게 산출하는 걸 잠깐 기억을 삼겨 보시면 평균 임금 어떻게 산출한가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제 몇 개월 동안 지급됐던 3개월 동안 지급이 됐던 그 임금의 총액을 뭘로 나눠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서 뭐가 산출된가요? 평균 임금이 산출이 되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러면 평균 임금이 일단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금액이 산출이 됐겠죠.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금액이 산출이 됐다면 그럼 이 근로자별에 대해 평균 임금은 같을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당연히 근로자 임금이 산출 금액이 다를 수 있죠. 그러면 임금의 편차가 크다 보니까 산정된 이 금액은 나온 대로 다 기준을 잡을 수 없다 보니까 이 산출된 이 임금의 최대 상한액은 얼마로 볼 거냐가 현재 문항 그 C번에 가보니까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된 임금일액이 얼마를 초과했더라? 11만 원을 초과하는 때는 11만 원에 해당 임금일액을 한다 그래서 지문의 C번입니다. C번. 11만 원. 11만 원이라는 건 지금 여기 이 산정리 이 평균이기 쉽게 여기서 말하는 11만 원이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산출된 이 금액이 아무리 마다 최대 상한액은 얼마를 최대 상한으로 보겠다? 11만 원을 최대 상한으로 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평균 임금 기억하시고 산정된 이 임금의 최대 상한액 얼마를 기준으로 봅니까? 11만 원의 최대 상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분들에서 두 번째 C번하고 D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C에 따른 금액이 적용된 후 물가 상승률과 경기 변동, 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액의 변경을 고려한다. 해당 금액의 변경을 고려하는 것은 누가 고려합니까? D번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려한다. 그래서 급여 관련한 부분에 A에서부터 D에 관한 부분 하나 정리했었고요. 자, 이제 그러면 리을번. 리을번은 지금 구직급여 일액, 구직급여 일액입니다. 구직급여 일액. 자, 구직급여 일액. 자, 이제 그럼 이제 급여를 지급한다. 그럼 이때 급여는 이 산정된 금액 최대 11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이제 11만 원을 최대로 상한으로 있다고 가정을 만약 한다면 이 산정된 금액의 최대 상한이 11만 원을 하게 되면 이때 하루 구직급여 하루 일액은 얼마를 지급할 거냐죠. 그래서 지문에 이제 가봤던 A번에 구직급여액은 수급자 기초일액이 얼마를 곱합니까? 100분의 60. 그러면 구직급여액은 지금 A번에 따른 경우는 얼마예요? 그 구직급여액, 이 산정된 이 급여액, 급여액이 얼마를 준다는 겁니까? 구직급여액 얼마라고 봅니까? 100분의 60, 100분의
60을 곱해서 산출된 이 금액이 구직급여 하루 1급으로 계산이 되는 그 부분들에서 그럼 여기는 이 최저금 11만 원을 만약에 최대 상환을 했을 때 11만 원 곱하기 100분의 60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6만 6천 원이 되죠. 최대 상환을 기준했을 때 이제 금액은 요 금액을 다룰 수 있는데 다룰 수 있게 하는데 최대 상환을 기준을 했을 때 1급을 계산하면 얼마가 6만 6천 원이 된다는 것에서 이제 기준은 중요한 건 평균 임금 11만 원 산정된 이 금액에 얼마를 곱하더라 100분의 60을 곱해 넣은 이 금액 이력으로 결정되는 하나 B번. 근데 지문이 B번에 가보니까 최저 구직급의 이력을 하게 되면 그때는 수급자격 기초이력의 곱하기 100분의 80, 60이 아니라 얼마가 곱해니까 B번에 따른 앞에 구직급의 이력 앞에 최저란 지문이 붙게 되면 그때는 60이 아니라 얼마로 곱하게 되겠다? 100분의 80. 그래서 100분의 80을 곱해 나온 이 금액이 구직급의 하루 지급에 대한 인력의 기준이 됩니다라고 해서 하나 기준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문항은 지금 리을에 A, B하고요. C번 A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액의 최저 구직급여 이력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 구직급여 이력을 그 수급 자격자의 구직급여 이력으로 합니다라고 해서 리을의 A, B, C까지 이제서 구직급여 기준에 관한 부분 하나 정리했었고요. 자, 미음. 여기까지가 이제 구직급에 관한 부분 하나 정리했었거든요. 미음에 관한 건 뭐를 정리하고 있냐면 취업 촉진 수당. 좀 전에 구직급 여기 이제 실업급여 중에 하나 또 다른 게 뭐가 있었다? 취업 촉진 수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촉진하게 뭐 하겠더라? 수당을 주는데 수당의 종류가 몇 가지 있다? 네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당의 종류 네 가지는 여러분 일단 그 네 가지 종류 구분하시고 네 가지는 그 중에 혹시 어느 수당의 지문을 물어보더라 쓰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는데 여기는 내용은 복잡하지 이 A번부터 D에 따른 지문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A번 조기 재취업 수당은 수급 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그래서 일단은 조기 재취업 수당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소정급여 일수가 예를 들어서 구직급여 일수가 150일이에요. 그러면 이 150일 동안 구직 활동함에 해당되는 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이 150일 중에 구직 활동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50일을 구직 활동을 하다가 뭐예요? 50일간 구직 활동을 하다가 뭐였더라? 선취업해버렸어요. 그럼 취업을 해버렸다면 며칠간은 받지 못합니까? 100일간은 못 받고, 그러면 취업에서 그냥 없는 걸로 하자가 아니라 받지 못한 요 100일간에 해당되는 만큼을 이 법에 따른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지급한 걸 뭐라고 그를 조기 재취업 수당이니까 재취업했다면 그 취업으로 인해 받지 못한 해당 일만큼을 뭐더라 이 법에 따라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돌려준 걸 뭐라고 그래 그를 조기 재취업 수당의 개념으로 B번. 자, 직업능력개발수당,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요즘에 승강기 자체점검 자격자를 가진 자격자 관련을 많이 요하더라. 그래서 보니까 그 자격자 관련 6개월 동안 실시되는 자격 과정이 있는데 그 6개월의 자격 과정을 받으면 어떨까 했더니 그 6개월 과정에 입소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죠. 그럼 6개월의 기간에 한정된 기간만큼 지급되는 수당이 뭐가 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이에요. 그 기간에 한해서만큼 지급하는 겁니다. 광역구직활동비 개념은 서울에서 구직활동할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방이 대구나 부산에도 갈 수도 있죠. 그래서 넓은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할 때 직업안정기관이 필요하다 인정하면 지급하는 게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수급 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구직 활동하다가 부산에 갔어요. 보니까 조건이 서로 맞아 취업을 했다. 근데 거주지는 어디예요? 서울. 근무지는 어디예요? 부산. 그러면 거주지를 어디에서? 서울에서 어디로 이전합니까? 부산 이전할 수 있죠. 그때 필요하다면 지급하는 게 뭐가 있다? 이주비에서. 수당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그 개념은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 이제 혹시 이 네 가지 있죠. 네 가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여기는 네 가지가 구분되고 이 네 가지 중 혹시나 이 중에 어느 하나의 수당을 물어보는 것도 한번 쓰시는 지문 준비까지는 꼭 할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취업 촉진 수당 종류 미음번하고 반환 명령 등 잠깐 볼까? 반환 명령 등. 자, 이제 반환 명령 등 이제 보시면 지금 A에서부터 지금 D까지 나와 있는 지문 A번에 직업안정기관의 장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고용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A번. B번.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A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0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의 얼마를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유가 무슨 사유라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면 돌려받을 때 얼마를 돌려받습니까? 2배 이하의 금액을 다만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는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몇 배? 5배. 일단 공모가 드러났다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5배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C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C, D까지 연대 책임에 관한 부분과 반환 명할 수 있다. 그래서 D것의 반환 명령 등까지 이제 하나 정리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실업급여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육아휴직급여. 세 번째가 육아휴직급여입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대상의 자녀 또는 임신 중 여성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있다. 그럼 해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 뭘 지급하겠다? 급여를 어디서 지급합니까? 고용보험법의 적용사업장에 그 사업장이라면 이 보면 지급을 하게 되는데 지문은 기억.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자 기간의 통산에서 며칠인가요?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그래서 계속 기간이 며칠 이상이 돼야 되는가요? 180일 이상인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기준은요 기억방과 같고요. 니은을 가볼까요? 니은. 자, 그 다음에 3번의 니은입니다. 니은은 이제 보니까 여기는 그 신청 기간하고 연장 사유. 그래서 여기는 니은은 신청 기간. 자, 이 신청 기간, 이 기간에 이 급여를 신청하는데 이 신청 기간 이와 같은 연장 사유가 있다면 이 사유가 끝난 후에 30일 이내 신청하시라고 이제 그래서 그럼 기간은 언제 신청할 건지 급여를 보니까 문항이 니은. 기억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몇 개월부터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 1개월부터 12개월에 신청하게 되는데 다만 해당 기간에 아래에 정하는 사유 밑에 가보니까 A에서 E에 따른 5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며칠 이내에 신청합니까? 30일 이내. 그래서 여기는 기간은 1개월부터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 사유는 몇 가지 사유인가요? 5가지 사유고 이 사유가 해소가 되면 며칠 이내에 신청합니까? 30일 이내에 신청한다. 그래서 신청하는 부분 하나 정리했죠. 부분들은 일단 그 부분 하나 정리를 하나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부분들은 여기는 이렇게 한번 묶어버릴까. 지금 현재 신청 기간이나 연장 사유에 관한 이 5가지하고 30일에 관한 거 여기는 무슨 지금 급여를 신청할 때 이와 같은 기간하고 연장 사유에 해당이 됐습니까? 여기는 보니까 무슨 급여? 육아휴직급여.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두 가지 일단 먼저 적어놓고 한번 볼게요. 이제 급여는 지금 1, 2번의 부분하고 3번 육아휴직 급여가 있고 나머지 2가지 총에 5가지 급여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지문에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해당 단축 기간 동안은 뭘 줍니까? 급여를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세 번째는 출산 전후 휴가 등이다. 그래서 출산 전후 해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이다. 그래서
세 개를 묶어버린 거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물론 따로 정리되겠지만 현재 시작해서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신청기간 연장서 이거는 지금 보면 육아휴직만 해당된 게 아니라 육아휴직도 해당이 되지만 또 어디도 해당됩니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는 신청기간 연장서도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을 신청하는 신청기간 연장서 모두 동일하니 여러분들이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 연장사유 5가지하고 30일을 정리한다면 이 규정은 무슨 급여를 신청할 때 동일하더라. 육아휴직급여, 근로시간 단축급여, 휴가급여 등을 신청하는 기간 연장서에 모두가 다 이 세 개 사이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세 개가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순서는 먼저 건너뛰어서 문항 4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관련해서 문항 기억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률에 따라 육아기 근로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에 육아기 근로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기여 단위기간 통상 며칠인가요?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합니다. 지급은 신청 기간은 동그라미 니은이죠. 보니까 몇 개월 이내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이후 12개월 신청합니다. 다만 밑에 나와 있는 A에서 E에 해당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다. 끝나는 며칠이나 신청합니까? 30일에 신청한다. 그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관련 정리했었고요. 밑에 5번에 가보죠. 5번은 그 다섯 번째 마지막 그 보험급에서 다섯 번째가 되는 출산 전후 휴가 관련해서 기억.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률에 따라 피보험자가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사산 휴가를 받은 경우와 법률에 따라 배우자 출산 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급여를 지급한다. 그래서 A번. 최소 며칠 이상이 된가요? 180일 이상. 사유는 신청 기간은 B번에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 다만 그 기간의 연장서는 몇 가지가 5가지 사유가 있으면 며칠 이내 신청할 수 있다. 끝난 후에 30일에 신청한다. 일단은 먼저 순서를 좀 바꿔서 각각의 근로시간 단축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에 관한 부분을 정리했을 때 이 세 가지는 따로 정리할 것 없이 세 가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청기 연장서 모두 동일하니 굳이 따로 갈 것 없이 뭐를 정리해 놓으시면 지금 보신 대로 이 신청 기간에 관한 부분하고 연장서에 관한 이걸 정리하면 세 가지는 모두 묶어 일괄적으로 이 세 중에 어느 급여를 주더라도 신청 기간이나 연장서에 관한 부분은 같다 틀리다 같습니다. 이제 그것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따로 보기에 묶어 정리하기 좀 수월할 것 같으니까 해당 파트에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묶어서 한번 정리하자라고 이제 해서 먼저 순서를 좀 바꿔서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 정리했었고요. 자, 이제 그러면 다시 3번의 육아휴직급여의 디귿번 한번 봐주시고 여기서는 리을하고 미음에 관한 두 가지를 좀 볼게요. 리을하고 미음에. 자, 여기 이제 보면 리을. 이제 그러면 이제 급여를 지급하자 그래서 리을번입니다. 리을번. 육아휴직급여는 리을에 다음 구번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하려고 한다. 이제 그래서 지문에 육아휴직급여는 리을에 구간은 두 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A 구간에 따른 B 구간에 따라 두 개 구간 나누어서 육아휴직급여를 나눠 지급하는데 구간은 보니까 A번은 지문에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그리고 B 구간은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 기준이 같다 틀리다 다릅니다. 그래서 봤더니 지문 A번에 자,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얼마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데 자, 그러면 이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많을 수 있다 적을 수 있죠. 그래서 이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자별에 임금 편차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80의 최대 상한액과 최대 하한액은 얼마로 볼 거냐 그래서 지문에 가보니까 상한액은 얼마? 150, 하한액은 얼마입니까? 70만 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구간인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 얼마?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도 최대 상한액은 얼마? 120만 원,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70만 원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리을에 이 두 개 구간에 따라 3개월까지와 4개월 종료일까지 해서 임금은 모두가 무슨 임금인가요? 통상임금의 80과 50인데 이 80, 50까지 뭐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상한액
하나까지는 다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리을번 하나 봐두시고 하나 더입니다. 미음번까지. 자, 미음번은 육아휴직 급여는 지금 보면 리을에 따른 규정의 두 구간에 나누어 지급할 수도 있지만 자, 미음번에 갑니다. 미음번은 지금 단서가 있어 보니까 리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의 모 또는 부가, 그러니까 여기는 양부모가 있을 때는 그렇다는 규정이 리을이라면 여기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의 모 또는 부 중에 부모 중에 한 명만 있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 휴직급의 신청 기준 같다 틀리다 달라요. 그래서 그때는 모 또는 부가 있는 경우에는 얘들 그 지문에 가보니까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하는 경우는 그 육아휴직급여는 다음 구본에 따른다. 이제 그래서 여기는 지금 구간이 리을은 두 개 구간이었던 반면에 리을에 따른 경우에 어떻게 여기는 구간이 몇 개 구간 여기 나눠져 여기는 구간이 세 개 구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육아휴직급여는 여러분이 이 지금 미음에 따른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모 또는 부가 있었을 경우 이 세 개 구간에 따른 금액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른 리을의 경우 이 두 가지를 꼭 구분해서 확인하시는데 자 그러면 두 번 그 미음번에 따라 있는 구간의 첫 번째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육아휴직을 시작으로 기준한 월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이때 상한액은 얼마가 된가요? 250만 원을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월통상임금의 100분이 얼마? 80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상한액은 얼마? 150으로 세 번째 구간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인데 상한액은 얼마로? 120만. 여기는 하한액은 따로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상한액 기준만 정해놨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육아휴직급여는 방금 봤던 대로 리을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하고 지금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모만 있었을 경우 지급되는 규정까지 나누어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그래서 지금 3번 육아휴직급여 정리하고요. 근로시간 단축은 좀 전에 그 신청에 관한 정리했었고요. 자, 디귿번은 여러분이 육아기 근로자는 단축급여는 적으면 밑에 있는 보면 그 박스에 따른 계산식 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여기 계산식까지는 그냥 여기는 마무리가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지금 보면 그 급여는 뭘 줄였다는 거죠? 근로시간을 줄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축 급여는 두 가지 계산식에 주어지는 통상임금 곱하기 이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는 것만 봐두세요. 세부적인 계산식까지 동원해서 문제로 만들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뭐하더라? 지금 봤던 첫 번 두 가지씩 모두가 다 임금은 다 무슨 임금? 일단 임금에 관한 기준만 보니까 무슨 임금인가요? 통상임금의 100분이 얼마? 여기는 상한에까지 여기는 더 배제해서 이 육아기 근로자는 단축급여를 계산하는 이 식에 따라 주어진 임금도 무슨 임금인가요? 통상임금. 그러면 육아휴직도 지금 여기 리을과 미음에 따른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졌지만 결국 리을이든 미음이든 임금에 관한 것은 무슨 임금이 기초가 되는 겁니까? 통상임금이.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무슨 임금이 기초가 되는 겁니까? 통상임금이. 아직 하지 않았지만 출산 전후 휴가급여도 무슨 임금이 기준이 되더라? 통상임금이. 그러면 이 세 가지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무슨 임금이더라? 통상임금이. 근데 방금 이 실업급여 중에 이 구직급여 기초임금이래가 무슨 임금이 기준이 됩니까? 특별한 단서가 없으면 평균임금이 상한액은 얼마? 11만 원. 이 금액에 나왔다면 이 산술된 이 금액에다 곱하기 얼마입니까? 60을 하든 아니면 얼마를 곱하든 80을 곱해 나온 금액을 구직급 1액으로 본다는 것까지 이렇게 돼서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5번에 출산전후 휴가는 방금 살폈던 부분들이고 관련해 니은번만 잠깐 볼까요? 니은번. 출산전후 휴가가 니은번에 가보니까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은 휴가기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무슨 임금을 지급합니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이제 해서 여기까지 이제 해서 급여 기준 좀 정리했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13번 심사와 재심사 청구 잠깐 볼게요. 부분들은. 자, 일단은 13번에 심사와 재심사 청구 잠깐 볼까요? 자, 13번에 심사와 재심사 청구 13번입니다.
자, 심사원자 재심사 청구는 일단 문항 1번의 기억에 가보니까 지문에 피보험 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어디에 심사 청구할 수 있다? 고용보험 심사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어디에? 고용보험 심사위원회 뭐 할 수 있다?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의 기억은 청구는 심사 청구는 어디? 고용보험 심사관, 재심사 청구는 고용보험 심사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1번의 기억. 자, 그럼 1번의 기억은 그래 정리 니은에 그럼 일단 니은에 가볼까요? 니은은 그 청구 시점, 그러면 심사 청구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재심사 청구는 어디로 갈 거냐? 청구는 보면 어디 개선을 확인했으니까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재심사는 고용보험 심사를 청구합니다. 시점을 가보네요. 시점은 니은번입니다. 심사의 청구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 각각 제기한다. 그러면 여기는 심사 청구는 또는 재심사 청구 두 가지 중 어느 경우를 물어봐도 시점은 둘 중에 다 모두가 어딘가요? 안날부터 며칠 이내?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어디에 청구하더라? 고용보험 심사관 또는 이 고용보험 심사위원회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그래서 시점은 동일하니 해당되는 시점에 안날로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 청구합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시점하고 기한 하나 확인했고요. 자, 이번에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선임이라고 그래서 심사 청구인 및 재심사 청구인은 법정 대리인 외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대리인 선임을 보면 가보니까 기억부터 리을인데 자,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형제, 자매, 청구인은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그리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허가를 받은 자인데 총 4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그래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그 대리인의 선임 범위 중에 기억번을 조금 주의하시게요. 혹시 문제로 만들어진다면 니은, 디귿, 니을보다는 기억번에서 대리인의 선임 범위 중에 지문을 틀리게 만들 여지가 있으니 기억번 하나 봐두시고 자 3번 자 고용보험심사관이라 그래서 기억에 일에 대한 심사를 행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심사관을 둡니다. 니은 심사관은 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 그 심사 청구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한 차례만 10일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디귿 당사자는 심사관에게 심리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심사관에 대한 무슨 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을 누구에게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여기는 보면 지문은 니은번에 지문의 용어는 두 가지입니다. 기피 신청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용어 하나, 용어 두 가지 좀 기억하시고요. 자, 문항 4번입니다. 4번에서 지금 4번에 문항 4번을 잠깐 볼까요? 4번을 볼 건데요. 4번에 좀 전에 심사 청구는 자 누구에게 좀 전에 심사 청구한다고 그랬어요? 고용보험 심사관에 청구한다고 그래서 근데 4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심사 청구는 지금 누구로 갑니까? 고용보험 심사관에 가는데 심사 청구 이 중간 경로를 거쳐서 누구로 갑니까? 고용보험 심사관 구체적인 심사 청구에 관한 사유에 따라 중간에 거쳐가는 경로가 같다 틀리다 달라요. 그 경로를 한번 확인해 보면 지문의 4번의 기억. 자, 피보험 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 그러면 피보험 자격의 취득 상실 확인이죠. 취득 상실 확인은 지금 뭐라고 되냐? 확인은 어디를 상실 확인은 보험법에 따라 어디 근로복지공단을 그래서 피보험자 취득 상실 확인은 어디 근로복지공단을 해서 근로복지공단을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에 근로복지공단을 그리고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의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는 그래서 여기는 급여 등의 이 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그때는 어디를 거쳐서 지금 보니까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그럼 결국
공단을 거쳐서 직업안전기관을 장을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가는데 만약에 이 청구 사유를 구분하지 않고 좀 전에 여기 1번에 기억해 봤듯이 취득 상실 확인 급여 등이라고 주면 고용보험심사관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구체적 사유를 나눴다면 이 피보험자도 취득 상실 확인이라고 주게 되면 경로는 어디를 거칩니까? 공단을 거쳐서 심사관에게. 그러나 급여 등이랑 관한 구체적인 어떤 사유를 구분할 때는 어디를 거치냐? 거치는 경로를 물어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직업안전기관의 장을 거쳐 어디로 갑니까? 고용보험.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구체적인 중간 경로를 거치지 않고 물어보면 누가 나와야 돼요? 심사관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이 중간 경로를 물어봤을 때는 해서 나누어서 취득 상실 확인은 공단, 급여 등은 안전기관을 거쳐서 장관에 간다고 해서 경로는 꼭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기억번 하나 봐두시고요. 니은. 직업안전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의견서를 첨부해서 심사청구서를 심사관에게 보냅니다라고 이제 해서 4번, 5번 고용보험심사위원회입니다. 기억. 자,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를 둡니다. 니은. 심사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총 몇 명이나 구성합니까?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니은은 그러면 니은의 위원들 중에서 몇 명을 상임으로 합니까? 2명은 상임으로 합니다. 그래서 5번, 6번. 6번의 기억에 심사위원회는 재심사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기일 3일 전까지 당사자 및 그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에게 알립니다. 일자 하나 확인하시고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쭉 한번 읽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에 소멸시효 잠깐 볼까요? 14번에 소멸시효, 14번에. 자, 14번에 이게 세 번째가 되는 이 고용보험법의 소멸시효는 그 권리관계가 몇 가지겠냐 봤던 질문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래서 사유는 1번부터 해서 4번에 따른 4가지 권리관계를 줬는데 여기도 이제 보니까 주어지는 4가지 권리관계별에 따라 시효가 다른 게 아니라 1번에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에서부터 마지막 4번의 급여 등에 관한 권리에서 여기는 4개 중에 어느 경우에 따른 시효를 줘도 연수는 몇 년인가요? 3년. 그럼 여러분들이 고용보험법이라고 지문을 주고 출발했다면 주어지는 권리관계별에 따라 굳이 그 시효를 따로 나눌 거 없죠. 이 넷 중에 무엇을 줘도 권리관계는 몇 년가 되니까요? 3년이 되니까 이렇게 돼서 여러분이 고용보험법은 권리관계별에 따라 뭐가 시효가 몇 년인가요? 4년. 하나 정리 봐두시면 되겠네요. 부분들은.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세 번째 고용보험법 정리하고 네 번째가 되는 국민연금법 잠깐 볼까요? 자, 국민연금법까지 이제 보면 3개를 정리했고 2개가 남았는데 이제 보시면 국민연금법 네 번째 잠깐 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국민연금법 네 번째가 됩니다. 국민연금법. 자, 연금법은 일단 여기도 목적 한번 읽어두시면 되고요. 관장 위탁 관련한 부분 잠깐 보셨을 때 양가로 동그라미 1번에 연금 사업은 누가 그걸 맡아 주관합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관합니다. 일단 연금법은 여러분이 지금 2개 맞췄던 산재보험법하고 고용보험법 누가 관장 또는 주관하냐 물어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관하죠. 근데 밑에 지금 현재 국민연금법하고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국민건강보험은 누가? 연금법과 건강보험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관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자, 보건복지부 장관 위탁을 받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뭘 설립합니까? 국민연금공단이에요. 명칭은 여러분이 보시면 국민연금 혹시 쓸 가능성은 거의 낮는데 국민연금공단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관리공단 이거 하나 확인하는 게 혹시나 관리공단이라고 쓰시면 절대 안 돼. 가능성은 낮긴 한데 여러분 일단 명칭을 정확히 하실 게 의외로 아직까지도 국민연금 관리공단이라고 이제 관리라는 지문이 빠지면 뭐만 나와야 돼요? 국민연금공단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공단 또 하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험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위탁을 맡아서 시험 출제하는 공단 명칭이 뭔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인가 인력관리공단인가요? 그것도 좀 뭔가 여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인가에 관리라는 지문이 들어간가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관리라는 지문이 빠져. 그 뭐예요?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모두가 다 관리라는 지문이 들어간 현재는 그게 빠진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기 때문에 관리라는 지문이 들어간다 빠진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잠깐 확인해 주세요. 공단을 설립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업무 위탁에 관한 거 잠깐 볼까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사업 중에 연금보험료 징수에 관하여 국민연금법에 정한 사항을 어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그래서 이 국민건강연금법에 따라 무슨 업무를 위탁을 줍니까? 이 연금보험료 징수에 관해서는 장관이 어디 위탁을 줍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자, 동그라미 1번에 가보니까 일단 1번은 그 가입 대상자, 사업장 가입자 관련해서 자, 지문의 1번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되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된다. 다만 법률에 따른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 정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무원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이 국민연금법상 뭔가요?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한번 더 확인하자. 일단 최소 몇 세 이상 몇 세 미만은 사업장 가입자가 돼야 돼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되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되어서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반면에 다만에 따른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이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 대상 제외자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 정도만 봐주시고, 자, 네 번째 정의 등 4번에 보시면 4번에 정의 용어 정의 등 그래서 정의 등에 관한 부분에 보셨을 때 정의 등은 지금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문 중에 보면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그 기억에 근로자는 자 누구를 말하냐. 그래서 일단 한번 잠깐 볼까요? 근로자는 누구를 말하냐. 지문에 가보니까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중요한 거 그 근로자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만 다음에 해당한 자는 근로자에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래서 여기는 근로자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자 현재 박스에 가보니까 박스에 1부터 4까지 그럼 이 근로자 범죄에 제외되는 그래서 근로자 범죄에 제외되는 범죄 현재 박스에 가보니까 어디 1부터 해서 4까지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 범죄에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가 될 때 그 네 가지만 일단 먼저 볼까요? 1번 일용 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제외가 됩니다. 2번으로 바로 가죠.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번은 법인의 이사 중에 소득이 없는 사람. 그 다음 4번에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라면 그러면 1부터 4에 해당되는 자는 근로자 범죄 포함이 된다, 제외된다? 제외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들어가서 4번의 단서를 잠깐 4번의 단서를 보죠. 일단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자 범죄에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자, 4번의 단서를 가보니까 다만 해당 단시간 근로자 중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은 뭐더라? 제외한다. 그러면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것은 지금 보면 그러면 단서에 해당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것은 근로자에 포함한다, 근로자 제외한다. 여기서 말한 제외한다는 건 근로자 범죄에 포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가지 근로자만 살펴볼까요? 자, 문항 1번에 3개월 이상 계속의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시간 강사. 2번 3개월 이상 계속의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사용자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3번 둘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 1개월의 소정 근로시간 합이 60시간 미만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한 사람이라면 해서 이 세 가지 범죄에 해당되는 결함은 근로자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1, 4번에 제외가 되는 범죄 기억하시고 예외적으로 4번의 단서에 따른 세 가지 근로 형태라면 그때 근로자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용어 근로자는 단서에 관한 요 규정 좀 주의하시면서 자, 박스를 벗어나서 사용자, 소득, 평균 소득은 한번 봐두시고 여기서 그 중에 나머지 그 문항 중에서 1번에 지금 기억 하나 살펴봤고요. 지문에 그 중에 이제 보시면 미음번에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 볼까요?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준소득월액에서 4번에 기준소득월액 하나 봐두시고요. 부분들은 이것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고 지금 보험료 부담은 이 국민연금법상에 사업장 가입자에 해당하게 되면 보험료 부담의 한계를 정해놨고요. 이제 보시면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가볼까요? 그 사업장의 사용자, 일단 사업장 가입자라고 한다면 사용자와 가입자가 있을 건데, 자 그러면 국민연금법상 이 사업장 가입자에서 사용자가 가입자에게 지원하는 절반의 금액이 있어요. 이때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면 사용자가 절반, 가입자가 절반. 그래서 이 절반의 하방 금액을 뭐예요? 연금법에 따라 급여로 이제 다음 달 말일까지 10일까지 납부하는데 사용자가 낼 절반의 몫에 관한 명칭을 가입자가 낼 절반에 관한 몫의 명칭을 했을 때 사용자가 낼 절반의 몫의 명칭을 부담금, 가입자가 낼 절반의 몫의 명칭을 기여금으로 했다. 맞다 들으면 연결이 사용자가 부담할 절반의 몫과 가입자가 낼 절반의 몫에 관한 명칭을 부담금, 기여금이라 한다면 요 연결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사용자가 부담하는 절반의 몫을 부담금, 가입자가 낸 절반의 몫을 기여금, 요 지문은 맞습니다. 그래서 문항 지문에 가보니까 그 비읍번 부담금은 사업장 가입자에 누가 부담하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라고 해서 비읍번 하나 나와 있고요. 미음. 기여금은 사업장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 즉 사업장 가입자 근로자가 부담하는 몫을 뭐라고 그래요? 기여금.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부담에 관한 몫에 관한 명칭을 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법에서만 구체적으로 각각의 부담하는 몫에 관한 명칭을 뭐라? 부담금하고 기여금으로 정리해놨을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지금 고용보험법이나 나머지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부담의 몫은 따로 명칭을 정하지 않았지만 어디에서 국민연금법에서 뭐라고 되는지를 사용자면 플러스 뭐가 나와야 돼요? 부담금이. 가입자면 뭐가 나와야 돼요? 기여금이. 해서 그럼 결국 이 사용자가 부담하거나 가입된 이 기여금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합니까? 방금 봤던 기준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산정된 이 금액의 절반을 누가? 사용자가. 절반을 얼마? 가입자가 부담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연금법에 따른 보험료 관련한 그 용어는 여러분들이 미음의 기준소득 월액, 부담금, 기여금 이 세 가지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영어를 해서 일단 2번 미음, 비읍, 시옷 하나 정리하시고요. 2번. 자, 국민연금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누구도 포함합니까? 사실상의 혼인관계자를 포함합니다. 3번.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그 자녀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 그렇다. 해서 문항 3번 정리했습니다. 부분들은 자 3번까지 정리했었고요. 부분들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용어의 연금법 용어의 좀 정리 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사업장 가입자에 관련한 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시기부터 다음 시간에 정리하고 오늘은 영어 정의까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